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미래사회 대비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절하게 결정기준 정비 성과 발표를 맡은 부연구원 김민지입니다. 166명부터입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이제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법무부에서 가족법을 전담하면서 딱 10년 전에 이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내부에서는 이후 가족법 여러 가지 현안에서 밀리고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하 논의 배경에서 이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의료 및 과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고 보조생식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이용 가능성도 훨씬 증가하였음에도 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조생식 기술은 방송인 사유리 씨의 제3자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 및 출산이 알려지면서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과 함께 관련 국민인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국회나 관련 부처에서 나왔으며 조사가 수행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조생식 기술 관련 친자관계에 대한 입법 미비 상황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기라는 제3차 국가인구정책과 맞물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을 지었고요. 저출산 시대 무엇보다 아동의 친자관계를 정비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본 연구는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아동의 친자관계에 있어 예측 가능성, 확실성, 연속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보조생식 기술 관련 국내의 법제 동향과 사회적 동향 분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내의 법제 동향은 기본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미, 일본의 보조생식 기술 및 이를 통해 출생한 친자관계 법제 상황에 대한 문헌 연구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홈페이지 내 친자관계 대립 프로젝트라는 관련 입법 작업에서 작성된 문건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동향은 보조생식 기술 관련 2,309번의 기사를 바탕으로 뉴스토핑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경우 보조생식 기술로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고 현행법상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부자관계는 혼인 중 친생출산 원칙에 따르고 있었고 또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 기술 이용 허용 여부와 관련 법적 기준이 정비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하급심부터 관련 판결들을 소개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외의 경우에는 국내의 논의 상황과 달리 보조생식 기술 및 이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정비 기준에 대해서 발빠르게 법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먼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법제 상황을 소개하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외부 교수님들께서 맡아서 이제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각국의 보조생식 기술 이용 규제 등에 따라서 보조생식 기술 나아가 대리모 제도가 허용되는 국가로 소위 원정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시 아동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친자관계가 불확실하고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들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게 이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아동의 법적 친자관계에 확실성을 부여하고자 관련 협약을 성안을 목표로 201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친자관계 대리모 프로젝트, 페런트 서비스 프로젝트의 회의 및 문건을 모두 해석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국내 문헌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이어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으로서의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8면의 표에 보시면 그 해외 국제사법회의에서 본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회의가 이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이제 이 부분이 세계 공통의 시급한 과제이라는 부분과 동시에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공통의 의견이 모으기가 어렵고 각국의 친자관계 가족법제가 고유의 문화,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169면에서 저희가 이제 가족법 분야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주제에 대해서 사회적 동향 분석이 들어갔는데요.
보조생식 기술 관련 뉴스 토픽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300건 정도의 기사를 분석을 했는데 이 보조생식 기술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윤리적 쟁점의 다면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추정할 수 있었고요. 특히 뉴스 데이터 내에서는 친자관계의 법적 인정 기준과 절차 정비의 시급성이라든지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수용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과제로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식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법무 영역 중에서도 특히 가족법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가족법제 같은 경우 특히 아동과 관련된 법률의 재개정은 보통 여야 상관없이 큰 방향성이 일치하고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입법사항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대신 정책의 수용자 대상인 국민의 의견이 상당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연구 초반 이제 개인적으로 가졌던 입법 방향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 국민 인식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 부분은 이후 국회 입법 단계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보조생식 기술로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에 대한 입법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추진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연구 시작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친자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을 개정할 생각으로 임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민법 개정을 통한 간단한 방법보다는 보조생식 기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체인수정 및 대리모 출산 등 세부적인 개별법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보조생식 기술의 유형과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의 출생 전에 친자관계 확정 등을 통해서 아동의 복리와 친자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대리모 계약의 경우에는 그 허용 여부와 절차를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고 대리모와 생식세포 제공자가 아동과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를 출생 전에 확정하는 방안을 통해서 출생 직후 아동과 부모 간 양육 책임을 보장하면서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안정성과 아동 권리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권리 보장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가 이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169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친자관계 판단 기준을 명시해서 국내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이제 안정성,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기여한다는 점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조생식 기술 이용 및 이후 이제 친자관계 신속한 확정은 지금 현재의 1차적인 모자보건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보조생식 기술의 지원 및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